제 발로 지상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미친 짓. 월북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도대체 왜 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월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월북이란 단어 자체는 북쪽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북쪽을 무력 점거한 불법 세력으로 규정해 함부로 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지만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만약 북한으로 가려는 사람이 간첩이기라도 하면 우리나라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월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허가받은 월북이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인데요. 하지만 법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도 있어서 이 법이 악용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테러 사건 이후로 충격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애국자 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고 말았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 전화, 이메일, 의료 기록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정부가 감시할 거라는 우려가 커졌고 결국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민을 감시했다는 충격적인 프리즘 폭로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난리가 났지만 애국자법은 안보를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애국자법을 21세기판 빅브라더로 보는 등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둘 다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지만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지만 법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해서 법과 자유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외국자법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는데요.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북하는 사람에 관한 조항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월북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월북하기 위해 지나야 하는 곳이 DMZ라는 게 문제죠. 이곳에는 6.25 전쟁 때 묻은 대량의 는 물론이고 남북한 가리지 않고 군사시설이 잔뜩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북하다 군인에게 발각되면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곧 사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초병의 검문에 응하지 않을 때 총을 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월북하려면 군사시설은 물론 철조망과 지뢰밭을 지나는 등 마치 특공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에 한 미군의 사례처럼 공동경비구역으로 월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공동경비구역도 군사시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육지로 가는 방법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한강 하구를 수영으로 건너온 탈북민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월북 이유를 떠나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지만 강화도 일대 한강 하구는 남북 간의 거리가 겨우 2km 안팎에 불과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실제로 이곳의 한 배수로에서는 탈북민의 가방과 물품이 발견되기도 한 만큼 쇼생크 탈출을 현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예 월북을 유도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39평의 아파트와 독일제 승용차를 제공한다며 한국에서는 못난 인생이라도 월북하는 순간 부와 이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글이죠. 북한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장되었을 게 뻔하지만 문제는 진지한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을 노리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의 재입국을 위한 북한의 공작일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찌어찌해서 월북에 성공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이든 타이든 월북한 사람은 방송이나 언론에 출연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앞장서고 더불어 우리나라를 디스하는데요. 또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여러 영화를 제작하는 등 뭐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 1월 5일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는 게 두려웠던 찰스 로버트 젠킨스는 10여 캔의 맥주를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휴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 보면 미친 짓도 이런 미친 짓이 없지만 젠킨스는 북한이 자기를 소련에 넘겨주고 소련이 미국으로 송환해줄 거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정말 공산권에서 살 생각은 없던 건데요. 하지만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듯 젠킨스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에게 체포된 젠킨스는 북한군이 영어를 할 줄 몰라 신문도 하지 않고 일단 가두고 봤는데요. 당연히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북한군이 제대로 된 음식을 줄 리도 없었고 죽이나 누룽지나 먹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흘간의 신문을 받고 본격적으로 북한 생활을 시작한 젠킨스는 소련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곤 월북한 것을 매일같이 후회했는데요. 젠킨스는 세뇌교육과 학대에 시달렸고 비누나 면도날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상한고기나 먹으며 살려니 적응하려 해도 적응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1967년에 이르자 젠킨스는 온종일 어막 만드는 작업에 동원되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1972년 3월에 정치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젠킨스는 사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팔에 새긴 US아미라는 문신을 마취 없이 제거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아플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팔자가 조금 핀 젠킨스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아내를 만나 두 딸을 얻었는데요.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야 젠킨스 여사의 일본 방문이 허락되었고 젠킨스 여사가 고국으로 돌아오자 일본 전역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이 사실로 밝혀지자 일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젠킨스 여사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한이 이건 납치라며 마구 화를 내자 젠킨스는 아내를 데려오겠다라며 두 딸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북한의 세뇌교육을 받은 두 딸은 자본주의 일본에 왔다는 사실에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자본주의 맛을 봐버려 다시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며 살던 젠킨스는 2017년 12월 1일 부정맥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젠킨스 외에도 월북미군이 몇몇 더 있는데요. 바로 홍철수라는 이름을 받은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입니다. 젠킨스와 달리 홧김에 산탄총을 들고 월북한 드레스녹은 이후 월북을 유도하는 방송에 나와서 미군을 비난했는데요. 이 사람은 왜 이랬던 걸까요?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드레스녹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던 중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됩니다. 드레스녹은 중대장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졸랐지만 중대장은 다들 고생하는데 너만 빼줄 수 없다라며 거절했는데요. 이에 드레스녹은 휴가증을 위조해서 무단으로 외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중대장은 그를 군사재판에 넘기려 했죠. 드레스녹은 이거 망했네 라며 산탄총을 들고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였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그는 젠킨스를 만나서 함께 소련으로 망명하려 했지만 소련은 이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녹은 후회했지만 하는 수 없이 북한에서 살았고 의외로 잘 적응했는데요. 하지만 빨간색을 매우 싫어하던 미국은 드레스녹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결국 그의 미국 국적을 박탈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드레스녹은 소련이나 중국으로 망명하려다 실패하더니 북한에 눌러앉아 살다가 중풍 투병 끝에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3년 4월 4일 탈북자 E씨가 어선을 훔쳐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월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E씨가 월북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덕분에 사각지대로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씨가 왜 다시 지상지옥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고향이 그리웠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월북에 성공한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반대로 월북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1999년 9월 15일 금강산 관광 도중 월북을 시도한 박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박 씨는 9월 11일 금강산 관광길에 나서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지만 북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였죠.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이 매년 100명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은데요. 국가를 위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모쪼록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위협되는 사람들이나 세력이 있다면 엄격히 대응했으면 합니다. 도대체 왜 가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월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